네, 반갑습니다. 한국사회 해설의 품격을 담은 사학도 해품사입니다. 오늘은 고급체 마지막 회차인 46회를 해설할 예정입니다. 아마 45회를 풀어보고 46회를 동시에 풀어보신 분들은 느끼겠지만 이번 회차는 전근대사가 진짜 어려웠어요. 아마 전근대사가 낯선 키워드라던가 어려운 사료들이 많아가지고 여러분들이 많이 어려우셨을 것 같은데 아마 이제 이 해설을 보시는 분들은 심화 회차를 준비하시는 분들일 테니까 그 경향에 맞춰가지고 앞으로 이제 심화를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지 이 회차를 바탕으로 좀 제가 경향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해설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1번의 경우에는 가 시대의 생활 모습을 물어봤는데 여기 농경과 정착 생활이 시작되었고 서울 암사동 유적 그리고 빗살무늬 토기, 움집, 갈돌과 갈판 이걸 바탕으로 신석기 시대인 걸 알 수 있어요. 오늘도 이런 문제는 조금 빨리 넘기고 뒤에 더 어려운 문제들 위주로 포커싱을 맞출게요. 1번 돌방 무덤에 시신을 매장하였다. 이거는 솔직히 어느 국가라고 딱 단정은 못 하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고구려의 경우에도 굴식 돌방 무덤이 있었고 이게 아마 가야에서도 발견됐고 다른 국가에서도 이게 발견된 사례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삼국시대로 그냥 외우는 게 나을 것 같아요. 2번 가락바퀴를 이용하여 실을 뽑았다. 정답이에요. 문제에 제시된 시기에는 원시적인 의료 생활을 하였죠. 3번 명도전 반려왕정 등의 화폐를 사용하였다. 이거는 철기. 철기 시대에는 중국과의 교류의 증거로서 화폐를 보죠. 4번 쟁기, 쇠시랑 등의 철제 농기구를 사용하였다. 똑같아요. 철기입니다. 5번 거푸집을 이용하여 비파형 동검을 제작하였다. 이거는 청동기예요. 제가 45회 때 제가 깜빡하고 놓쳤는데 그 45회 1번에서 거푸집이 청동기 힌트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청동기가 아니라 거푸집은 정확하게 청동기 후기부터예요. 이거 사전 초바로 나오니까 그 거푸집만 보고 절대 철기 시대에만 나온다고 혼동하지 않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가끔 놓치더라고요, 이 키워드를.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자, 그럼 이어서 2번 문제 설명하겠습니다. 철기 시대에 등장한 나라들의 혼인을 물어봤는데 여기 가는 민며느리제가 있고 나는 서옥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 가의 국가는 옥저인 걸 알 수 있고 나의 국가에는 이 고구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혼인 풍습 정도는 이거는 공부 조금 했으면 금방 외울 수 있으니까 더 설명은 안 드릴게요. 1번 여러 가들이 별도로 사출도를 주관하였다. 이거는 부역. 안 맞고요. 2번 가족들의 유고를 한 목각에 앙치하는 풍습이 있었다. 맞습니다. 이거는 문제 제시된 국가의 가족 공동묘랑 관련된 키워드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고요. 3번 음락 간의 경계를 중시하는 책화가 있었다. 이거는 동해랑 관련된 키워드예요. 동해. 4번 철이 많이 생산되어 낙랑과 외에 수출하였다. 이거는 가야. 맨날 제가 철 나오면 가야랑 관련된 게 나올 확률이 높다고 했죠. 5번 제사장인 청군과 신성 지역인 소도가 있었다. 이건 사만인데 그, 그 뭐야 고대 철기국가 유형 한에서는 이렇게 5번은 정답을 된 거 못 본 것 같아요. 이게 가랑 나랑 그렇게 연결될 만한 키워드가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자, 그럼 이어서 3번 문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료는 그나마 예전 기출에서 나온 적은 있어요. 왜냐면 여기 왕이 보병과 기병 5만 명을 보내어 신라를 구원하였고 당시에 고구려군이 도착하니 외적이 퇴각하였고 인나가라의 종발성에 이르니 성이 항복했다는데 이게 중요했거든요. 이게 뭐냐면 400년에 광개토 대왕의 그 당시 내무랑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신라를 구원해줬다. 이게 핵심이었어요. 일단 이거 먼저 짚고 들어갈게요. 1번 백강 전투의 전개 과정을 살펴본다. 이건 663년에 백제 부흥 운동이랑 관련된 내용이에요. 백제 부흥 운동. 백제는 외랑 친해가지고 당시 부흥 운동할 때 외가 지원을 해줬죠. 그래서 안 맞고요. 2번 안동도호부가 설치된 경위를 찾아본다. 이거는 668년쯤으로 보는 게 맞는데 고구려 멸망 이후에 그
관리를 위해서 해온 그런 기구거든요. 그 비슷한 키워드로 그 옹진도독부가 있고 또 계림도독부라는 게 있는데 차례대로 백제랑 신라랑 관련된 그런 당나라의 통치 및 간섭 기구예요. 그러니까 이게 백제고 이게 신라예요. 자, 3번. 백제가 사비로 천도한 원인을 알아본다. 이거는 538년에 성왕과 관련된 키워드예요. 성왕. 참고로 문제에 제시된 사료는 400년인데 이건 시기적으로 너무 뒤라 다 안 맞고요. 4번. 나당연합군이 결성된 계기를 파악한다. 이거 648년. 제가 이거는 좀 강조를 많이 했죠. 648년 외우더라고. 아무튼 나당연합군이랑 관련도 없어요. 아직 이때는 당나라 생기지도 않았어요. 5번. 가야연맹의 중심지가 이동한 배경을 조사한다. 그럼 이게 정답인데 왜 그러냐면 여기 임나가라의 종발성이 이르다는 말이 있는데 일단 미리 말씀드리면 이 종발성은 저도 몰라요. 저 공부를 안 한 게 아니라 여긴 지금 제 아는 걸로는 연구 결과 그런 경향으로서 아직 어느 지역인지는 파악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어느 가야랑 관련된지는 모르는데 확실한 거는 이 임나가라 그러니까 어떤 가야의 지역과 관련된 지역이겠다. 그것만 알 수 있는데 이때 당시에 금관가야가 근처에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게 사료의 내용이 이 외적을 쫓으려고 이 가야 지역으로 들어갔는데 그 들어간 틈에 금관가야도 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400년 사건을 계기로 얘는 신라를 구원하러 간 건데 정작 가야까지 깨부셨거든요. 그래서 이때를 기점으로 대가야가 점점 성장해요. 그래서 이거 사료의 맥락을 좀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중요했어요.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조금 낯설 수 있는 문제였어요. 자, 그럼 이어서 4번 문제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왕에 대한 설명을 물어봤는데 이거 조금 어려울 수 있었어요. 왜냐면 여기 영동대장군 백제 사마왕이란 키워드가 뭐예요? 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 고급 12회에서 나왔어요. 이거 좀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면 요즘 최근 기출 경향이 앞으로 심화를 대비하시는 분들이 알아야 될 게 있는데 이거 좀 제가 만든 용어인데 기출 끌어치기라는 거예요. 기출 끌어치기. 요즘 하도 기출에서 없는 것만 낸다는 얘기들이 많은데 저는 제가 보면 이거 기출에서 냈던 걸 알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고전 기출을 최근 기출에 재응용하는 사례가 진짜 많아요. 앞으로 제가 50회까지 설명드리면서 이걸 계속 알려드릴 건데 이 고전 기출의 거의 기준이 10대에서 20대까지 넓어요. 그러니까 11회, 뭐 12회, 아니면 21회, 26회, 19회 이런 식으로 막 꺼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난이도를 높이려면은 옛날 기출까지 안 보겠지? 그런 것들 꺼내오면 딱 어렵거든요. 그럼 해품사님, 이런 옛날 기출까지 풀어야 되나요? 솔직히 그것까지는 저도 장담은 못하겠어요. 일단 너무 기출도 많고 어려운 게 많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진짜 완벽하게 대비하고 싶으면 보는 게 맞긴 한데 아무튼 간에 여러분들이 하도 기출에서 새로운 게 나오면 당황스러워하는 게 요즘 이 기출 끌어치기 때문에 그런 경향이 많구나. 그거는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거 사실 몰라도 이 백제 왕릉이랑 묘지석 이거 나오는 거는 무령왕릉이거든요. 무령왕릉. 그러니까 백제 왕릉 하면 사실상 나오는 게 이거 외에는 없어요. 그리고 묘지석이라는 것도 예전에 다뤘던 적이 있던 것 같은데 아무튼 간에 이 왕릉을 통해서라도 약간 유추는 할 필요 있었는데 어려울 수는 있었다. 그럼 보충 1번 하면 1번 금마저의 미륵사를 창건하였다. 이거는 무왕. 7세기 왕이죠. 7세기. 안 맞고요. 2번 윤충을 보내 대야성을 함락하였다. 이거는 642년에 의자왕. 3번 지방에 22담로를 두어 왕족을 파견하였다. 문제 제시된 왕이 시행한 지방 행정 정책이죠. 정답이에요. 4번 고흥으로 하여금 서기를 편찬하게 하였다. 이거는 근초고왕. 이거 연도까지는 저도 기억이 안 나요. 5번 동진에서 온 마라난타를 통해 불교를 수용하였다. 이거는 침류왕. 참고로 그 고구려는 전진이 나오고 백제는 동진이 나와요. 이건 384. 그래서 정답은 3번인데
이거 확실하게 기출에 있었긴 했거든요. 만약에 의심되면은 제 블로그에 이 영동 대장군 백제 사마왕 쳐보세요. 아마 12에 4번에서 나왔을 거예요, 이 문제가. 자, 그럼 이어서 5번 문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나타난 시기를 물어봤는데 이 사료도 제가 보기엔 좀 오랜만에 냈어요. 이거 좀 미리 설명드리면 그 일본 승려인 엔닌이라고 있거든요. 그 승려의 기행문인데 여기서 그 이게 중요했어요. 그리고 장보고 만약에 장보고 이거 안 줬으면 진짜 어려웠을 것 같은데 그나마 이것 때문에 좀 쉬웠어요. 그러니까 일본 승려가 이렇게 뭔가 배를 타고 이동하려는데 뭔가 풍랑을 잘못 만나가지고 배가 난초됐어요 거의. 그런 상황 속에서 당시 장보고가 좀 도와줘가지고 이게 당나라에는 그런 신라인들을 위해 만든 그런 사찰 같은 건데 이 엔닌을 여기 버파움에다가 여기서 좀 쉬어라 니 좀 위험하니까 그래서 엔닌이 이 장보고에게 감사 거의 했던 그런 사료랑 관련된 내용이에요. 어쨌든 간에 이거 장보고를 통해 알 수 있는 게 통일신라 후기예요. 뭐 아니 다른 말로는 하대라고 표현하는 게 더 정확하겠네요. 다른 사료가 좀 어려운데 그래도 다른 키워드가 좀 쉬운 편이었다. 1번 농상지별을 소개하는 관리. 이거는 고려예요. 조선은 농사직설이랑 농가집성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안 맞고요. 2번 만권당에서 대담을 나누는 학자. 역시 고려예요. 원간석기 시기에 충선왕과 관련된 키워드죠. 안 맞고요. 3번 매소성에서 당군과 싸우는 군인. 이거는 675년인데 아직 이때면은 통일신라 만들어지지도 않았어요. 다 틀렸고요. 4번 빈공과를 준비하는 육두품 출신 유학생. 정답이에요. 대표적으로 그 유명하신 인물인 최치원이 있죠. 최치원. 너무 단골 키워드예요. 최치원이. 한능검의 빈출 키워드. 최치원. 5번 주르성에서 백제 운동을 벌이는 귀족. 얘네는 그 복신이랑 도침이 있거든요. 또 다른 키워드로 임존성에서 흑치상지라고 있거든요. 흑치상지. 이빨이 뭐 진짜 까맣다 해가지고 흑치상지라는 별명이 있는데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새 이름 따가지고 흑도복 그래서 백제 부흥 운동을 주도한 인물 그런 식으로 외워요.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이어서 6번 문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연도형 문제치고는 그 나쁘지 않았어요. 일단 이 전진이랑 승려 순도 그래서 불상을 보냈고 태약을 세우고 자제를 교육시켰다. 이거 소수리망이에요. 사실 이거는 만약 연도를 제대로 외웠으면 좀 쉬웠거든요. 그러니까 이 불상이랑 경문 만들 때가 372년인데 그래서 시기적으로 3번이거든요. 근데 저 같으면 이런 식으로 접근할 것 같아요. 제가 소수리망 설명할 때 항상 불태율을 강조하거든요. 불태율. 그러니까 불교, 태약, 율령. 이게 소수리망 대표적인 키워드인데 나라를 그러니까 고구 원왕 시기에 그 평양선 전투로 인해서 근초고왕에게 진 이후로 이 시기 이후로 소수리망 때부터 고구려를 다시 세우기 위해 열심히 불태웠다. 이런 식으로 외웠으면 이거 이후에 아 소수리망 이제 나라 다시 세우려고 열심히 노력했구나. 그런 식으로라도 풀기는 어렵지는 않았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이거는 간단하게 해설하고 넘길게요. 크게 어려웠던 문제는 아니라서. 자, 7번. 다음 정책을 추진한 왕의 재위 기간에 있었던 사실인데 여기 순장금지랑 그 여기 있네요. 처음으로 소를 부려서 농사를 지었다. 일단 순장금지가 나왔고 이거는 우경이에요. 지금 우리나라 기록에서는 이 우경과 관련된 최초의 기록이 이거라서 그 이전에 우경했다고 하면 사실상 기록이 없어가지고 좀 잘못된 주장이 될 수 있습니다. 1번 버풍왕과 상대 등이 설치되었다. 이거는 버풍왕. 2번 이사부가 우상국을 복속시켰다. 아 이거 왕 안 써놨구나. 이거 지증왕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우상국을 복속시켰다. 정답이에요.
지증왕 시기에 울릉도랑 독도가 우리나라 영토로 처음 편입되었다. 정확하게는 울릉도를 점령한 거지만 독도도 같이 그때 우리나라 영토로 편입되었다. 3번 불국사 3층 석탑이 건립되었다. 이거는 잘 모를 수 있는데 경덕왕이거든요. 그러니까 불국사랑 석굴암이 그 당시에 김대성이라는 인물에 의해서 이때 좀 불교의 이상향을 세우기 위해서 그 불국사도 만들고 옆에 탑도 만들고, 그래서 아무튼 경덕왕이라서 틀렸고요. 4번 화랑도가 국가적인 조직으로 개편되었다. 이거는 진흥왕. 화랑도도 잘 나왔어. 화랑도도 잘 나왔던 키워드라 어렵지 않습니다. 5번 지관관 관찰을 목적으로 외사정이 파견되었다. 이거는 문무왕.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참고로 그 신라는 지증왕이랑 버풍왕이랑 진흥왕 업적 잘 비교하세요. 자, 그럼 이어서 8번 문제 설명하겠습니다. 가에 들어갈 내용을 물었는데 여기 가문사라는 힌트가 있고, 그 동해의 용이 돼서 뭐 유언을 남긴 선왕과 김음도의 난도 진압하고, 여기 진짜 안 보이긴 한데 국학이라는 힌트도 있거든요. 그래서 8번은 신문왕이에요. 이거는 좀 힌트를 많이 줘가지고 역시 이 문제도 나쁘지 않았어요. 참고로 여기서 말한 그 동해의 용은 앞서 말한 문무왕이거든요. 그러니까 신문왕이 문무왕의 아들인데, 이 문무왕이 삼국을 통일한 이후에 내가 동해의 용이 되어가지고 나라를 끝까지 지키겠다, 그런 유언을 남긴 설화예요. 그래서 가문사를 지은 거고요. 그러면 접근해보면 1번 백성에게 정전을 지급하였다. 이거는 성덕왕과 관련된 키워드예요. 722년. 안 맞고요. 2번 권원이라는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였다. 이거는 버풍왕. 신라랑 관련된 최초의 연호죠. 안 맞고요. 3번 독서상품과를 제시하여 관리를 채용하였다. 이거는 원성왕. 당시 관리 채용 제도를 너무 빡세게 시켜가지고 원성이 많았다. 저는 이런 식으로 외웁니다. 4번 지방행정제도를 구주 오소경으로 정비하였다. 이게 정답이에요. 문제 제시된 왕은 지방행정제도도 정비하고 그 중앙행정제도 기구도 정비했어요. 5번 시장을 감독하는 관청인 동시전을 설치하였다. 이거는 지증왕.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신문왕은 통일신라 관련된 왕으로서 제일 출제율이 높은 왕이라 가장 먼저 공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9번 문제 설명하겠습니다. 각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걸 물어봤는데, 그나마 옳지 않은 거라 여기서 중경현덕부랑 정효공주묘, 사실 이거 갖다 풀었어야 되는데 만약에 이거 갖다 몰랐더라도 옳지 않은 거니까 선지로라도 구별은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뭐 근데 엄청나게 낯선 키워드를 준 건 아닌데 이 키워드가 평소에 비하면 요즘 잘 안 나오긴 했어요. 1번 중앙군으로 구서당을 편성하였다. 바로 틀렸네요. 이거 통일신라예요. 앞서 얘기한 그 신문왕식의 구서당 10정이라는 군사도 만들었거든요. 구서당 10정. 그래서 1번이 정답이에요. 2번 중정대를 주어 관리를 감찰하였다. 이거 좀 독특한 키워드인데 그 발해의 감찰기구거든요. 이거 새로 나온 키워드인데 맞기는 맞아요. 이런 키워드 새로 나오면 지금 기억해 두셔야 돼요. 나중에 또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선지를 버리시면 안 돼요. 이게 여러분들이 약간 좀 기출을 좀 잘 못 푸시는 분들이 어차피 나 답만 골랐으니까 이거 안 봐도 되겠지? 제가 맨날 기출을 해설할 때 말하잖아요. 이런 거 버리시면 안 돼요. 새로 나왔다. 무조건 외우셔야 됩니다. 지금은 관련 없지만 나중에는 언제든지 재응용됩니다. 제가 이거 왜 강조한지 뒤에서 또 보면 알아요. 3번 전성기에 해동성국이라고도 불렸다. 이거는 선왕식의 별명이죠. 맞고요. 4번 인한 대응 등의 연호를 사용하였다. 이거는 문왕시기의 연호예요. 발해는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했죠. 맞고요. 5번 오경 15부 62주의 지방행정제도를 마련하였다. 역시 이것도 선왕이랑 관련된 키워드인데 요즘에는 무왕이라던가 문왕이라던가 선왕까지 꼼꼼하게 안 외워도 문제를 풀 수 있게 내가지고 그냥 발해랑 관련된 키워드구나, 그것만 기억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자, 그럼 이어서 10번 문제 설명드리겠습니다. 삼국시대의 탑이 나왔는데 현재 남아있는 신라 석탑 중에서 가장 오래됐고 선덕여왕 시기 만들었을 것 같으면 돌을 벽돌 모양으로 쌓았다. 이게 뭐냐면 분황사 모전석탑이에요. 그래서 이거랑 관련된 거 찾으면 되는데 이거 제가 또 탑 이거 적다 보면 시간 오래 걸릴 것 같으니까 이거 자막으로 달아드릴게요. 일단 1번은 영광탑이거든요. 이거는 발해랑 관련된 거예요. 나라만 적어드릴게요. 이거는 발해 영광탑. 이 약간 좀 뾰족한 느낌이랑 이 5층 같은 구조를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2번은 백제거든요. 백제의 정림사지 5층 석탑인데 아무튼 지금 우리 신라 찾는 거니까 둘 다 틀렸고요. 이거는 통일신라 시기의 탑인데 이거 좀 어려워요. 이게 제천 장락동 그 뭐 7층 전탑이었나? 이름 좀 어렵거든요. 통일신라 시기 탑인데 제가 보기엔 그냥 어렵게 내려고 여기 벽돌 써있잖아요. 그냥 생김새 비슷하니까 벽돌 넣으면 이거 낚이지 않을까 싶은 거 넣어놓은 것 같은데 아무튼 아니에요. 답은 4번이에요. 이런 거는 솔직히 탑 유형은 엔간에서 너 죽으라 낸 거 아니면 어차피 낸 거 또 답으로 내니까 이런 거 나오면 그냥 무시하세요. 엔간에서 그냥 틀리게 하려고 그냥 섞어 놓은 거예요. 5번 이거는 다보탑 역시 통일신라죠.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이어서 11번 문제 설명드리겠습니다. 가 나의 일어난 순서를 물어봤는데 이거 내용 보니까 이거는 제가 여기서는 그냥 길게 설명 안 할게요. 또 길어질 것 같아서 일단 여기서는 고창군이란 키워드가 중요했고 여기는 공산 그리고 여기 신라왕이 아른해서 그 지역을 김부에게 시급으로 사사했다는 거랑 일성군으로 진격하니까 일일천이 사이에 두고 대치하였다. 일단은 이거는 고창 전투라서 930년이고요. 그러니까 고창 전투 그리고 이 나의 사료는 공산 전투로서 927년 그리고 이거는 통신 멸망이에요. 통신 멸망. 그러니까 이게 맥락이 뭐냐면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도 있네요. 신라국을 폐하했다는 말도 있고 이 당시에 경주의 사신관으로 경순왕이 임명됐어요. 그래서 이건 935년이고요. 그리고 여기 1, 2천. 이건 1, 2천 전투니까 936년. 그래서 나가 다라 3번이에요. 이 유형은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크게 이것만 외우면 돼요. 고려를 일단 만들어요. 그리고 공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거 통신 이제 멸망하고 그리고 견훤이 금산사에 유폐돼요. 금산사에 유폐되고 그리고 1, 2천. 이 사실 큰 틀만 외워놓고 있어도 여러분들이 문제 풀 수 있거든요. 일단 꿀팁은 이거 무조건 맨 뒤에 박아놓고요. 고려 건국 나오면 맨 앞에 박아놓고요. 참고로 고려 건국이랑 후삼국 통이 다릅니다. 그리고 공산 전투, 고창 전투, 그리고 1, 2천 전투. 이 큰 틀만 외워도 사실 이 문제 크게 안 어려운데 여러분들이 이거 제대로 안 외워서 어려워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 미리 말씀드릴게요. 이거 2회에서 한 번은 꼭 나와요. 이 순서 문제 버리고 싶어 할 텐데 이거 2회에서 한 번은 나와요. 못해도 3회에서 한 번은 나와요. 그래서 버리면 안 돼요. 이거 3점이에요. 그나마 이런 문제를 먹고 들어가야 여러분들이 안정권을 확보할 수 있어요. 이런 유형 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에요. 자, 그럼 이어서 12번 문제. 다음 장면에 등장하는 왕이 추진한 정책을 물었는데 12목의 경학 박사와 의학 박사를 파견했다. 이거 성종이네요. 성종. 이 성종이 키워드가 가끔 낯설 수 있는데 이 12목이라는 거를 외워야 돼요. 이게 지방 정책이랑 관련된 키워드라 12목 외워두셔야 합니다. 또 나올 수 있어요. 1번 지방 세력 통제를 위해 향리제를 정비하였다. 맞습니다. 문제에 제시된 왕은 지방이랑 관련된 키워드가 많아요. 지방 관리. 그러니까 12목이란 키워드도 잘 나오고 향리제라는 키워드도 잘 나와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고요. 2번 주전도감을 설치하여 해동 통보를 발행하였다. 이거는 숙종. 아마 45회스 때도 이거 나왔던 것 같은데
참고로 고려 숙종이에요. 고려 숙종. 조선 숙종 아닙니다. 3번 쌍기의 건의를 받아들여 과거제를 실시하였다. 이거 광종이에요. 광종, 과거제, 쌍기. 국룰 키워드죠. 4번 정계와 계백 요소를 지어 관리의 규범을 제시하였다. 이거는 태조, 왕건이. 우리 왕건님. 그 후대에 대한 이런 조언이라던가 교훈 같은 걸 남긴 거? 조언이라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네요. 5번 국자감을 성균관으로 개칭하고 유학교육을 강화하였다. 이거는 공민왕으로 보는 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가끔 그런 질문 들어오는데 그 성균관은 조선시대에 세워진 거 아니냐 하는데 일단은 고려 말기 공민왕 시기에 한번 성균관을 개칭하긴 했어요. 그래서 아마 한능검 수준에서 이렇게까지 안 나올 것 같은데 일단 공민왕으로 외워두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한능검 수준에서는.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자, 이어서 13번 문제. 가 국가에 대한 고려의 대응을 물었는데 이 문제는 쉬웠어요. 소손령과 서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잘 읽어보면은 이거랑 여기 그냥 말 그대로 그거예요. 당시에 그 거란이랑 고려랑 싸웠거든요. 사실 소손영이랑 서희 너무 쉬운 키워드라 이거는 제가 깊게 설명 안 드릴게요. 이때 당시에 영토를 놀고서 야 고려 니네가 우리 난 고구려 영토 침범하고 싶은데 니네가 쳐들어온 거 아니야. 응 아니야. 원래 난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로서 우리가 원래 가졌던 나라의 땅을 우리가 먹고 있는 건데 니네가 뭔데? 우리한테 이런 식으로 덤비고 계세요. 니네가 오히려 침범했잖아. 외교술의 천재예요. 서희가 말빨 킹. 그래서 이 거란 1차의 침입과 관련된 건데 이것은 뭐 순서 문제도 아니고 그러니까 가볍게 넘길게요. 1번 별무반을 보내 동북 구성을 축조하였다. 이거는 여진. 2번 개경에 나성을 쌓아 침입에 대비하였다. 이게 정답이에요. 이게 아직도 시기가 애매한데 한 1020년대 이후로 보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3차 침입까지 끝나고 이제 그 개경 지역에 그렇게 삥 둘러싼 성을 쌓아가지고 거란의 침입을 막으려고 했어요. 강강찬이 대표적으로 건의했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고요. 3번 최영을 중심으로 요동정벌을 추진하였다. 이거는 명나라예요. 명나라. 이때 이성계가 출병을 했지만 위화도 해군으로 돌아왔죠. 4번 화통도감을 설치하여 화약과 화포를 제작하였다. 이거는 왜구. 최무선이 만들었죠. 5번 쌍성총관부를 공격하여 천령 이북의 땅을 수복하였다. 이거는 원나라. 뭐 다른 말로 표현하면 몽골도 될 수 있는데 당시 시기로 봤을 때는 원나라라고 표현하는 게 더 맞아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인데 제가 이거 맨날 얘기하지만 이 유형은 거란, 여진, 몽골, 홍건적, 그리고 왜구 이 순서를 먼저 기억해두고 거란이랑 몽골은 얘는 3차, 얘는 6차까지 다양하게 선지를 낼 수 있기 때문에 더 깊게 외워야 돼요. 요즘 몽골 계속 어렵게 내거든요. 그래서 몽골 침입 제대로 안 해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다 나중에 당합니다. 몽골 나중에 1차 낼 수도 있고 막 5차 낼 수도 있고 6차 낼 수도 있고 3차 낼 수도 있고 그러다가 나중에 훅 가거든요. 이거 대충 외우지 말고 꼼꼼하게 외우셔야 돼요. 앞으로의 기출에선 그래야 돼요. 진짜입니다. 자, 그럼 이어서 14번 문제 설명하겠습니다. 앞에 문제들은 제가 조금 설명을 빨리 했는데 뒤에 문제 조금 더 설명을 깊게 하고 싶은 문제들이 있어가지고 조금 빨리 땡겼으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어렵다고 느낄 만한 문제들 위주로 설명드릴게요. 14번 문제의 경우에는 가에 들어갈 내용을 물어봤는데 이게 중요했어요.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은 수선사예요. 수선사. 그러니까 사실 이거 하나 보고 풀었어야 되는데 이 송광사라는 키워드도 예전에 나오긴 했어요. 근데 수선사라는 키워드는 그래도 여러분들이 좀 들어봤을 것 같은데 송광사라고 주니까 조금 낯설 수 있었지만 이거는 진울이랑 관련된 키워드예요. 그래서 이번 문제는 딱히 그렇게 설명을 별로 할 게 없는데 일단 이거는 인각사랑 관련된 거고 그래서 안 맞고
2번 원효가 금강산맥 경로를 저술했다. 이건 저도 모르겠어요. 원효는 딱히 사찰 관련된 게 제대로 나온 게 없어가지고 잘 모르겠고, 의천이 신편제동 교장 총록을 편찬하였다. 음 아마 제가 보기에 이거 흥왕사거든요. 혹시 모르니까 저거는 들게요. 근데 저도 2번은 굳이 잘 모르겠어요. 이거 관련된 사찰이 있었는지 기억이 안 나가지고. 4번. 그래서 이게 4번이 정답이에요. 사실 이건 진울인 거 알았으면은 여기 선지도 대놓고 줘가지고 이거만 파악했으면 쉽긴 했어요. 그리고 이건 말 그대로 백년사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승려 관련된 거 나오면은 사찰을 연계하기 어려워하는데, 이게 승려 문제 나올 때는 사찰을 연계해서 출제하는 게 있어가지고 이거 같이 외워두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이 문제는 키워드가 간단한 편이라서 금방 설명하고 넘길게요. 자, 15번 문제 해설하겠습니다. 15번은 가나 사이에 시기에 있었던 사실을 물어봤는데, 이번에는 그럼 어떤 키워드를 바탕으로 냈을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일단 최후가 서쪽 강화도로 행차한다. 그리고 뭐 집안의 재물도 강화도로 옮겼다. 이게 뭐냐면 강화도 천도예요. 제가 봤을 때 이거 나온 거 보니까 원 간섭기는 아니고 그 대몽항쟁 관련된 게 나왔을 확률이 제일 높거든요. 이 키워드가 그거랑 관련된 거라. 이거 1232년이고, 그 제추가 옛 수도로 다시 천도한다. 이거 개경환도고, 여기 삼별초가 다른 마음을 품고 따르지 않았다. 아, 이거 1270년에 개경환도예요. 삼별초는 개경환도에 반발해가지고 강화도, 진도, 제주도로 계속 지역을 옮겨가지고 몽골과 정부군에게 항전했죠. 제가 봤을 때 이거 낸 이유가 여기까지 준 거 보니까 대몽 황제 관련된 걸 준 거 같아요. 왜냐면 그 몽골과의 항쟁은 사실상 1232년부터 시작이거든요. 그러니까 1차 때는 1231년인데 이때는 박수라는 인물이 나오거든요. 야, 이거 좀 적어줘야겠다. 이 1231년이 1차인데 이때는 박수라는 인물이 대표적으로 몽골군을 막았어요. 이것도 외워두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 1232년에 강화도를 천도를 한 다음에 여기서 존버를 하면서, 야 몽골구나, 난 여기서 존버할 거니까 한번 덤벼봐라, 이런 식으로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대몽 항쟁과 관련된 키워드가 나올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선지 분석해 보면 1번 인사햄정을 담당하던 정방이 폐지되었다. 이거는 곤민왕과 관련된 키워드죠. 곤민왕. 곤민왕은 거의 1350년대쯤은 가야 돼서 이후에요. 안 맞고요. 2번 만적이 개경에서 신분의 방을 도모하였다. 만적의 난이에요. 이거는 최충원 정권 시기인데 최충원은 최후보다 먼저 집권했으니까 이전이라 안 맞아요. 1198년. 3번 묘청이 중심이 되어 서경천도를 주장하였다. 이거는 1128년부터 35년까지 35년 이후로는 묘청의 난, 그래서 이전이라 안 맞고요. 정중부등이 정변을 일으켜 권력을 장악하였다. 이거는 무신정변 1170년 무신정변. 그래서 정답은 5번인데, 이 외적의 침입을 받아 황룡사 구축 목탑이 소실됐다는데 이거는 3차랑 관련된 키워드예요. 제가 아까 몽골 키워드 나올 거라 강조했죠. 진짜 나와요. 이런 식으로. 이게 아마 제 기억에 1235년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후 기출에서도 이런 식으로 몽골에 대한 항쟁과 관련된 키워드가 계속 나올 거예요. 괜히 말을 안 듣네요. 아무튼 그래서 몽골과 관련된 키워드로 다른 것도 앞으로 나올 테니까 아마 42에서 이거랑 관련된 깊은 문제가 있거든요. 다시 복습하는 것을 권장드려요.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자, 그럼 이어서 16번. 드디어 이 문제가 나왔네요. 이번 기출의 최고 난이도 문제. 아마 이 사료 제대로 이해하신 분들 별로 없었을 것 같아요. 진짜 어려운 사료예요. 저도 실전에서 본 사료 중에서 거의 탑 5급으로 뽑는 최강 난이도 사료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여기 혼도, 홍다구, 김방경 등이 일본의 뭐 세계촌 대명포 이뤄서 했다는데, 이 외화 교전하자 하다가 여러 군사가 일기도로 향할 때 수군 얘네들이 풍랑을 만나 행방을 잃었다. 뭔 소린지 모르겠죠, 솔직히. 이거 좀 풀어드릴게요. 일단 이 흔도랑 홍다구는 몽골이랑 관련된 장수예요. 몽골. 그리고 이 김방경이라는 인물은
고려시대의 장수예요.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몽골이랑 고려랑 연합을 해가지고 외와 교전했다. 그러니까 좀 더 쉽게 풀어드리면 여몽 연합군이에요. 전 이런 식으로 뭐 흔들어던가 홍다고 나오면 얘네들은 약간 좀 이름이 독특하니까 약간 유목민족이랑 관련된 이름일 확률이 높겠다. 그런 식으로 일단 외우고요. 사실 김반경이랑 키워드도 외웠어야 돼요. 그리고 이건 뭐냐면 카미카제예요. 카미카제. 카미카제라는 데도 있고 가미카제라는 데도 있는데 이게 이름이 좀 애매하거든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신풍이에요. 신풍. 그러니까 신이 불어준 바람이다. 이게 약간 일본의 그런 설화랑 관련된 건데 이게 뭔 얘기냐면 그 여몽 연합군이 당시에 일본도 정벌 하려고 이렇게 군대를 모아서 쳤는데 이 신풍을 두 번이나 만나가지고 얘네들이 괴멸돼 버렸어요. 그래서 일본 입장에서는 야, 우리나라의 신이 바람을 불어줘가지고 여몽 연합군의 침입을 막아준다니 역시 신을 믿어야 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정작 그냥 태풍 운 좋게 온 건데 얘들이 야 역시 신풍 신풍 뽕에 취했어요. 그래가지고 당시에 뭐 사당도 세웠나 그랬던 걸로 아는데 아무튼간에 이 키워드를 알 수 있는 게 이게 원 간섭기였어요. 아마 이 사료 제대로 이해하신 분들 별로 없었을 거예요. 이거 진짜 어려운 사료예요. 그러니까 만약 이거 이해 못했더라도 너무 좌절하지 마요. 이거 진짜 어려운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몽 연합군이라는 키워드를 찾는 게 중요했는데 신풍이라는 키워드도 찾기 어려웠고 아마 이런 문제를 바탕으로 했을 때 여러분들이 아마 이 여몽 연합군을 모르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사료에서는 이런 식으로 정말 어렵게도 줄 수 있구나. 그거를 기억하시는 게 중요했어요. 어려운 문제예요. 1번 왕조 교체를 예언하는 정감록이 유포되었다. 이건 세도 가문. 그러니까 이씨 왕조가 멸망하고 정씨 왕조가 세워질 거다. 그거를 다루는 게 이 키워드죠. 근거 없는 예언설이에요, 일종의. 그래서 안 맞고요. 2번 지배층을 중심으로 변발과 호복이 확산되었다. 맞아요. 원 간섭기의 대표적인 키워드죠. 몽골의 그런 풍이 유행했다. 3번 교정도감이 국정을 총괄하는 기구로 부상하였다. 이거는 무신정권 시기에 최충원과 관련된 키워드예요. 최충원. 그래서 시기적으로 안 맞고요. 4번 이자겸이 왕실의 외척이 되어 권력을 독점하였다. 이거는 문벌귀족.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그 제가 45회 때쯤에 설명드렸던 고려 인종이랑도 관련된 키워드예요. 5번 김삼위와 효심이 가혹한 수탈에 저항하여 봉기하였다. 이것도 무신정권 시기 키워드예요. 무신정권. 그래서 정답은 2번인데 제가 저번에도 설명드렸지만 이 고려의 지배층 호족, 문벌귀족, 무신 그리고 권문세족 그리고 신진사대복 그 순서도 연기해서 접근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에요. 아마 이 사료 제대로 이해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근데 이런 사료가 나오는 이유가 애초에 고급이라는 회차는 그 출제자가 대학 전공이랑 교양 수준의 그런 내용을 출제한다고 애초에 못을 박았어요. 그래서 이런 사료 나와도 절대 이상할 게 없어요. 애초에 대학 전공이라던가 교양 수준의 내용을 다루는데 당연히 이런 사료 나와도 이상할 거 없어요. 지네들은 공지한 건데 출제자들이 못 푼다고 욕할 건 없거든요. 지네들이 말한 대로 그냥 할 뿐이에요. 그래서 솔직히 이런 거 외우는 게 쉽진 않았을 텐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암기만 하지 말고 이렇게 기출을 직접 뜯어보면서 아 우리가 배운 내용이 사료에선 이런 식으로 나오는구나 그거를 이해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이런 문제를 통해서요. 자 그럼 이어서 17번 문제. 다음 지역에 있었던 사실인데 이게 잘 나왔던 지역은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제가 좀 경향을 알려드릴게요. 이제 좀 여러분들 심화를 준비해야 되니까 저 같으면 여기서 이거밖에 안 볼 거예요. 일단 저 이것만 보고서 더 설명 안 드릴게요. 왜 그러냐면 1번 유영원이 반개수록을 저술하였다. 이거 좀 지역이 애매한데 전북 이게 부안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아는 걸로는. 근데 제가 보기엔 이거 그냥 틀리게 하려고 그냥 아무거나 섞어놓은 것 같은데 아무튼 이상해요.
이거는 당연히 답이 될 리가 없고 2번 안승을 왕으로 하는 보덕국이 세워졌다. 이거는 전북 익산이에요. 금마저랑 관련된 키워드죠. 금마저. 그래서 안 맞고요. 3번 금속 활자로 직지심체 조절이 가능되었다. 이게 정답인데 제가 지금 지역 설명 안 했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요즘에 이 지역사 유형이 이 46회 때부터 보이는 경향인데 저도 이 동북동 토성이라던가 상당산성, 뭐 치열당간, 첨남대 몰라요. 저도 이런 거 뭐 나온다고 다 알고서 접근하진 않거든요. 유적지가 한두 개가 아닌데. 근데 요즘 지역사 유형이 그래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키워드가 하나 나왔어요. 그러면은 이 키워드랑 선지랑 연결되는 그런 사례를 꼭 하나 제시해줘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흥덕사지를 내고 네가 어느 지역인지 몰라도 이거랑 관련된 거를 선지랑 연결하면 풀 수 있게 주는 게 최근 지역사 유형의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나 이거 모르는데 걱정하지 말고 이런 거부터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거 하나를 잡는 게 지역사 유형을 푸는 최근 꿀팁이에요. 참고로 이거 청주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청주 흥덕사예요. 이건 청주 흥덕사. 그러니까 이 청주 지역을 모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흥덕사에서 지지 심체 조절을 가능했다. 이걸 기억하는 게 제일 중요했어요. 4번 백제와 신라 사이에 황산벌 전투가 벌어졌다. 이건 논산. 약간 남자들은 논산 훈련소를 갔으면 이거를 잘 알 것 같기도 하네요. 5번 전태일이 근로기준법 준수를 외치며 분산하였다. 분신하였다. 이거는 서울이에요. 서울. 그 평화시장이라고 있는데 박정희 정부 시기랑 관련된 키워드죠.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2번법 꼭 기억하세요. 이런 거 다 억지로 외우지 말고 이런 결정적인 키워드 하나를 잡는 게 요즘 지역사회 팁이라서 이 풀이법 꼭 참고하세요. 자, 이어서 18번 문제. 다음 자료에 나타난 시기의 사회 모습인데 개경, 구제도감. 이거 나온 거 보니까 딱 봐도 고려예요. 근데 보통 이 시기쯤이면 고려를 경제를 내야 되는데 이번에 조금 어렵게 내려고 고려의 경제가 아니라 사회 모습을 낸 것 같아요. 1번 을파소의 건의로 진대법이 실시되었다. 이거는 고구려, 고국 천황과 관련된 키워드죠. 그래서 안 맞고요. 2번 기근에 대비하기 위해 구황차료가 발간되었다. 이거는 조선 명종 시기에 만든 약간 생존법을 위한 그런 책 같은 거거든요. 여기서 뭐 조선인 것만 일단 기억해도 될 것 같아요. 3번 우리 풍토에 맞는 농법을 소개한 농사직설이 편찬되었다. 이 역시 조선인데 이건 세종. 안 맞고요. 4번 국산 약재와 치료 방법을 정리한 향약 지선방이 가능되었다. 똑같아요. 조선 세종이고요. 참고로 향약 구급방이 고려입니다. 5번 기금을 모아 그 이자로 빈민을 도와주는 제2보가 있었다. 제2보가 운영되었다. 이게 정답이에요. 이게 고려 그 사회기구를 여러분들이 좀 많이 어려워하거든요. 대표적으로 여기 외에도 안 나온 뭐 상평창이라던가 그 동서대비원 이런 것도 있는데 이게 고려시대 사회기구가 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복잡하더라도 이 기구들의 이름을 모두 외워두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아마 또 나올 거라 조금 힘드시더라도 꼭 외우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자, 그럼 이어서 19번 문제 설명드리겠습니다. 밑줄은 왕의 제위관을 물었는데 여기에 최윤덕 장군과 여기 압록강을 개척하고 사군을 설치했다. 이 키워드가 그렇게 요즘 잘 나오진 않았거든요. 이거 세종이에요. 세종. 그러니까 최윤덕으로 하여금 사군을 설치하고 김종서로 하여금 육진을 설치했죠. 육진. 최근에 좀 안 나와가지고 이거 좀 어려울 수 있었는데 세종 키워드로 몇 번 나온 적은 있어가지고 모르시면 안 됩니다. 1번 어영청을 중심으로 북벌이 추진되었다. 이건 효종. 그러니까 어영청 자체는 인조인데 북벌을 추진했다면 효종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안 맞고요. 2번 국왕의 친위 부대인 장용영이 설치되었다. 이거는 정조. 역시 안 맞고요. 3번 강홍리 부대가 사르 전투에 참여했다. 이거는 그래도 광해군이 아니라 광해군인데 그 강홍리 부대란 말 때문에 광해군을 추론하는 건 어렵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르 전투라는 게 뭐냐면 그 당시에 여진족이랑
그니까 누르하치랑 정확하게는 누르하치랑 그 명나라가 싸운 전투거든요. 이게 사실 동아시아에서 나온 개념인데 한능검이 최근에는 한국사를 이해하기 위한 동양사랑 세계사의 범위도 많이 내거든요. 그래서 이런 키워드 조심해야 돼요. 요즘 이런 키워드 엄청 어렵게 내기 시작했거든요. 4번 에도마포의 요청에 따라 통신사가 파견되었다. 이거는 거의 광해군 시기쯤부터 봐야 될 것 같아요. 제 기억에 통신사가 선조 때도 파견을 했던 걸로 기억은 하는데 사실상 광해군 시기부터 제대로 파견했다? 그렇게 외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에도마부는 거의 16세기에서 17세기쯤부터는 가야 이게 나오거든요. 16세기 말에서 17세기 초쯤? 그래서 시기적으로 안 맞고 5번 제한된 범위의 무역을 허용한 계약조가 체결되었다. 이게 정답이에요. 1443년인데 그러니까 이거는 여진이랑 관련된 거고 이거는 일본이랑 관련된 키워드예요. 일본. 최종에 대외 무역과 관련된 키워드, 대외 관계에 대한 그런 키워드가 나왔던 거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에요. 평소보다는 세종을 조금 어렵게 낸 사례이다. 그 정도? 자, 그럼 이어서 20번 문제 설명드리겠습니다. 각 기구에 대한 걸 물어봤는데 여기서 옥당이랑 옥소란 키워드가 중요했고 지편전의 기능을 계승했다. 이게 중요했어요. 이거는 홍문관이에요. 그 해풍사님 이 옥당이랑 옥서라는 키워드도 중요했나요? 네, 중요해요. 왜냐면 이 기구라는 거는 이런 식으로 다른 이름을 불린 소의 별칭 이런 걸 힌트로 잘 주거든요. 그래서 옥당, 옥소 이런 거 어려운데 할 수 있지만 이런 이름 외워야 돼요. 이게 힌트로 잘 나와가지고요. 어쨌든 여러분들 문제 풀어야 되니까 좀 이렇게 새로운 것도 나오면 힘들어 하시겠지만 기출이 좋아하는 키워드랑 개념집에서 다루는 키워드가 다르기 때문에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거 잘 나왔어요. 1번 수도의 행정과 치안을 담당하였다. 이거는 한성부예요. 한성부. 안 맞고요. 2번 사원부 사관원과 함께 3사로 불렸다. 정답입니다. 다른 말로는 뭐 청요직이라는 키워드도 있는데 아무튼간 이 세 개를 합쳐가지고 3사라 부르는데 고려시대의 3사는 회계 이거는 뭐 관리, 비리, 감찰, 풍속, 교정 이런 역할들이 위주였어요. 3번 검소관에 서울 출신 학자들이 기용되었다. 이거는 규장각이죠. 대표적으로 박제가가 있죠. 뭐 유득공, 서희수, 이덕무 이런 인물들도 있고요. 4번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국정 전반을 총괄하였다. 이거는 비변사랑 관련된 키워드예요. 비변사. 삼포외란을 계기로 만들었고 을묘외란을 그 계기로 상설화되었고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총괄. 5번 국왕지속 사법기구로 반역죄, 강상죄 등을 처결하였다. 이거는 의금부.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이런 옥당이라는 키워드 잘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어서 21번 문제 설명드리겠습니다. 밑줄근 왕에 대한 설명을 물었는데 여기서는 이 성산문과 박펜영 그래서 상황의 보기를 모의했다. 이게 중요했는데 이게 뭐냐면 사육신이에요. 사육신. 참고로 여기서 말하는 이 상황이라는 거는 단종을 말하는 거예요. 단종. 그러니까 이 사육신이라는 인물들이 크게 박팽년, 선상문, 하위지, 유흥부, 유성원, 이기가 있는데 이 인물들을 좀 몰랐으면 일단 풀기도 어렵고 이거 답도 쉽지 않았을 거예요. 제 기억에 이것도 좀 이번 회차의 고난도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 성상문이라던가 박팽년을 좀 알았으면은 그나마 이 시기가 사육신이 그 단종의 복위 운동을 일으켰다는 걸 알았으면 이 21번은 세조인 거는 알 수 있었거든요. 세조인 건 알 수 있었는데 답이 쉽지 않았을 거예요. 이 문제는. 1번 유자광의 고변을 계기로 남이를 처형했다. 이거 일단 새로운 키워드거든요. 이것도 어려웠어요. 일단 이거 예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유자광이라는 인물은 좀 간신인데 말빨이 좋았거든요. 당시 남이라는 인물을 견제하기 위해서 당시 남이가 해성이 떨어지니 나라에 그런 뭔가 국가적인 변란이 있겠다? 뭐 이런 야사가 있는데 그래서 남이란 인물이 국가에서 반역을 보여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 예종식에 이 유자광이라는 인물이 남이를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안 맞는데
아마 한능검 수준에서는 이 예종이란 키워드가 더 나오진 않을 것 같은데, 아무튼 간에 외워는 두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선지는 분석하셔야 되니까. 2번 병급, 신류 등을 파견하여 나선 정보를 단행하였다. 이거는 효종이죠. 그래서 안 맞고요. 3번 함길도 토착 세력이 일으킨 이시의 난을 진압하였다. 이게 정답인데, 이것도 저한테 질문 또 들어오더라고요. 이거 이시의 난 교재에도 없고 기출에도 없는 거 아니에요 하는데, 미리 얘기할게요. 제가 이전 기출 해설에서는 제대로 설명 안 했는데, 제가 이거 이시의 난이 아마 44회쯤이랑 한 번 더 나왔어요. 한 40회 때 초반쯤에. 그러니까 두 번 정도 나왔거든요. 만약 여기까지 제대로 쫓아갔다면은 제가 이시의 나는 세조라고 분명히 어느 회차에서 설명했어요.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이거 안 나왔던 키워드는 아닌데, 그래도 여기서 나왔으니까 이게 왜 세조랑 관련된 키워드인지 설명을 드리면, 이 세조라는 인물은 그 계유정난을 통해서 왕에 등극했잖아요. 그래서 그 자기 주변 신하들도 불안하고, 어쨌든 간 정상적인 그런 과정을 통해서 왕이 된 게 아니라 못 믿는 거예요, 사람들. 근데 이 이시에라는 인물은 여기 이 북쪽 지역에 살던 인물이거든요. 그러니까 국경 근처예요, 북쪽 지역. 그래서 당시에 일단 그가 두 가지가 있거든요. 일단 수령제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함괴도 지방은 그 국경 지역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이시에라는 인물이 유력한 호족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은 유력한 호족들을 그런 좀 중요한 관리로 앉혔는데, 이 세조 시기에 들어와가지고, 아 얘네들도 나중에 난리 피우는 거 아니야 싶어가지고 이 수령을 여기서 임명을 안 시켜버리고 이게 남쪽에서 이렇게 파견시켜요. 그러니까 자신의 입지가 한번 떨어지고 추가적으로 호패법을 더 강화시켜가지고 이 함계도 지방에 있는 애들이 또 밑으로 내려오지도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세조에 의해서 너무 견제를 많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이시에라는 인물이 유력한 호족이었는데, 하도 이 세조가 건드니까 화가 나가지고 난을 일으킨 거거든요. 그래서 세조랑 연결된 키워드는 맞는데, 아무튼 간에 이거는 여러분들이 모르시면 안 됐어요. 제대로 앞에 기출을 뜯었다면은 이거는 알만한 키워드였습니다. 분명히 어느 선지에서 언급됐고, 제가 맨날 하는 말이지만 언젠가 오답이 된 선지는 나중에 정답으로 다시 나올 수 있어요. 선지 분석 제대로 안 했으면 지금부터 똑바로 하셔야 됩니다. 4번 임목대비 유패와 영창대군 사살의 명분으로 폐비되었다. 이거는 광해군. 인조반정으로 인해서 쫓겨났죠. 5번 유능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초계 문신제를 시행하였다. 이거는 정조. 관리 재교육 제도죠.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이 문제도 생각보다 많이 틀렸어요. 3점짜리라서 점수도 높은데 사료도 조금 어려웠지만,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진짜 선지 분석 제대로 안 하면 이런 문제 나오면 바로 틀리거든요. 이제 심화회차는 이런 문제 무조건 나와요. 아, 내 회차다 이런 거 안 나와주면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런 회차 이제 없어요. 지금부터 만약에 심화 준비하겠다, 정신 차리세요. 이런 거 만약에 버리고 가죠, 나중에 또 당합니다. 예를 들어서 세조를 내고서 그 이후의 역사적 사실로 이거 낼 수도 있는 거예요. 선지 분석 진짜 제발 제 강의 보시는 분들은 제발 꼭 제대로 해주세요. 부탁할게요. 제발.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자, 그럼 이어서 22번 문제 설명드리겠습니다. 가 종교에 대한 걸 물었는데, 그 오랜만에 이게 나왔거든요. 황사용이 쓴 백서. 이거 좀 어려운 키워드인데, 이거 1801년이거든요. 이것도 예전에 설명을 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신유바퀴 이후에 황사영이라는 인물이 그 베이징에 있는 그 프랑스 그 선교사들한테, 아, 우리나라가 지금 망해가고 있는데 막 선교사들도 없애고 막 신자들도 없애고 그 프랑스 형님들 좀 연락 좀 해가지고 함대로 우리 조선 좀 때려주세요,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거 천주교예요. 이 황사영이 쓴 백서라는 것도 33회 때 나오거든요. 33회. 그래서 좀 이것도 고전 기출을 조금 응용한 문제라서 살짝 낯설 수 있었는데 안 나왔던 건 아니에요. 아무튼 간에. 1번 개벽, 신여성 등의 잡지를 발행하였다. 이거는 천도교.
2번 하늘의 제사 지내는 초제를 거행하였다. 이거는 여기서 잘라가지고 도교. 그러니까 이건 천도교, 이건 그냥 도교. 안 맞고요. 3번 동경대전과 용담유사를 경전으로 삼았다. 이거는 동학. 그럼 포교 가다집과 이런 교리를 담은 책이고요. 4번 박준비인을 중심으로 새생활 운동을 추진하였다. 이거는 원불교. 그래서 정답은 5번인데 만주에서 의민단을 조직하여 독립전쟁을 전개하였다. 이게 정답이에요. 이것도 조금 어려울 수 있었는데 아마 이 황사형이 쓴 백서 사건이 아마 제 기억에 40회 때도 제가 한번 설명은 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대종교는 중광단이고 천주교는 의민단을 만들었다. 이 키워드 기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23번 문제. 이번 정근대사, 그러니까 46회 정근대사 문제 중에서 또 제일 어려운 문제. 이 문제도 사료 난이도가 진짜 높았어요. 왜 그러냐면 전국공신을 개정하는 일로 진지하기를, 그리고 뭐 충신이 힘을 합쳐 나를 후사로 추대하여 선왕의 위협을 잊게 하고 그거를 그 공이 적다할 수 없으니 훈적에 기록하여 영구히 남기는데 그 초기 일이 황급하여 바르게 결단하지 못하고 녹봉을 분수에 넘치게 하여 뚜렷한 공신까지 흐리게 하니. 말 더럽게 어렵죠? 이거 사료 진짜 어려운 거 맞아요. 이게 뭐냐면은 그냥 쉽게 풀어드릴게요. 위훈삭제예요. 위훈삭제. 이게 뭔 말이냐면은 이 사건이 발생한 시기가 중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주장한 시기가 이때 중종 시기에 우리 조광조 개혁적인 인물 이 조광조가 하도 갈아엎겠다고 이제 공신까지 제대로 다시 맞춰야 됩니다. 그걸 주장한 게 위훈삭제인데 이 사료의 내용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 연산군 시기에 이 인물은 중종 반정을 통해서 즉위를 했거든요. 근데 이 중종 반정 때 원래 이 공신이라는 인물이 진짜 뜻이 있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사람도 있었는데 이게 나쁜 사람도 충분히 많았어요. 이게 뭔 말이냐면 제가 아는 걸로는 이게 그 공신 중에서 원래는 연산군에게 소위 딸랑딸랑 거리는 진짜 간신들도 있었고 아니면 딱히 한 건 없는데 열심히 그 소위 그런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측근 잘 따르는 거. 그러니까 아 마침 그 반정 일으킨다니까 아 이 사람 따라가면 나 콩고물 얻는 거 있겠지? 그래서 그냥 따라 붙기만 했는데 공신에 등록된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런 사람들은 잘라야 될 거 아니야. 얘는 뭐 한 것도 없고 심지어 간신도 있었는데 이런 사람들을 자르자. 그게 이 사료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해석해드리면 이 전국 공신을 개정한다는 거는 이때 공신을 개정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 후사로서 그러니까 중종 반정을 통해서 내가 왕에 올랐는데 당시에 그 공을 세워주기 위해서 이게 훈적에 기록했지만 그게 생각보다 잘못된 게 많다. 이거를 아주 전문적인 용어로 표현한 거죠. 역시 공부한 사람 다워요. 어렵죠? 이 사료도 좀 이해하기 힘들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나마 이건 좀 잘 푸신 분들도 있는데 사료가 익숙하지 않은 분들한테는 충분히 어려울 수 있었어요. 1번 정열이 모만 사건으로 기초곡사가 일어났다. 이거는 선조. 그래서 안 맞고요. 심지어 이거 계기로 일어난 사건이니까 기묘사가 나와야 돼요. 2번 난공 등의 고변으로 조광조 일파가 축출되었다. 여기 기묘사가 있네요. 1519년. 그래서 정답은 2번이고요. 3번 양재역 벽소 사건으로 이현적 등이 화를 입었다. 이거는 저번에 45에서 설명한 것 같은데 이건 명종이에요. 당시 윤원영 일파가 나머지 잔당들 다 갈아엎어버린 사건. 4번 조의 제문이 발단이 되어 김일손 등이 처형되었다. 이거는 연산군 1498년. 아마 이 문제 헷갈렸으면 제가 보기에 이거 골랐을 것 같거든요. 이괄 발란. 그래서 이게 공신이라는 말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낚기가 되게 쉬웠어요. 여기 공신 적혀있지. 그럼 공신 적혀있으니까 이것도 불만 가졌으니까 일으킨 거 아니야? 그래서 이 인조식에 발생한 이괄의 난으로 헷갈리신 분들도 있었을 것 같은데 저 같으면 좀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이괄은 당시에 칼 들고서 반란 일으킨 인물인데 자, 이 사람 봐봐요.
글 진짜 논리적으로 잘 쓰잖아요. 자, 하나하나 조목해가지고 이거 잘못됐습니다, 잘못됐습니다 하는데, 이 사람은 지금 이런 글 쓸 시간에 칼 들고서 야, 나 2등 공신 뽑아놨어, 니네 맞을래? 당장 달려들었을 것 같아요. 얘는 이런 전문적인 글 쓸 정도로 시간도 없고 머리도 안 돼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에요. 그래서 약간 역사 문제 풀 때 이런 눈치법도 필요해요. 글 자체가 되게 정갈하잖아요. 얘는 이런 글까지 쓸까? 좀 생각을 해보면 조금 그런 접근법도 해볼 수 있는데 아마 여기까지 쉽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도 이렇게 사료 좀 풀어드렸으니까 좀 이해 안 됐으면 이건 댓글 주세요. 제가 조금 더 쉽게 풀어드릴게요. 이게 한 번에 설명하기 좀 어려울 수 있는 사료라. 아무튼 정답은 2번입니다. 미운석재랑 관련된 사료였습니다. 자, 그럼 24번 문제. 밑줄 근 시기에 대한 거 물어봤는데 이것은 이 을병 연행록에서 연행록이랑 연행사 일행으로 갔던 홍대용. 제가 맨날 강조했죠. 그 실학파가 나오면 조선 후기예요. 저번에도 유수원을 바탕으로 그 조선 후기를 냈었는데 이번에는 홍대용을 바탕으로 냈네요. 그래서 시기를 추론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진 않았고 1번 제중원에서 치료받는 환자. 이거는 고려시대. 아까 18번 문제랑 연결되는 내용이네요. 2번 도병마사에서 회의하는 관리. 역시 고려시대예요. 그러니까 이 도병마사라는 거는 그 당시 국정회의기구 이런 거라 생각하면 돼요. 3번 고려 망국 전도를 열람하는 학자. 이게 정답인데 이거는 마테오 리치가 만든 지도거든요. 서양인 선교사가 만든 지도인데 이 지도가 당시 이 연행사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 연행사들에 의해서 국내에도 전래돼가지고 세계관을 넓혀주는 계기가 됐어요. 그래서 정답이고요. 4번 당백전을 주도하는 관청 소속 장인. 이거는 흥선대원군. 그러니까 개항기식이죠. 경복궁 중건을 위해서 만든 거죠. 5번 병난도에서 교역하는 아라비아 상인. 이것도 고려예요. 맨날 고려 경제가 강조할 때 냈던 거 있죠. 병난도 예성강. 그래서 정답은 3번인데 실학파 내면은 조선 후기다. 그 서적이 언급될 수도 있으니까 같이 외워두세요. 자, 그럼 2번으로 그 2번 전반부의 마지막 해설인 25문 문제 다루겠습니다. 이 문제는 그래도 전반부 수준에서는 괜찮았어요. 가해 제도가 뭐냐면 여기 김육, 그리고 경기도 지방에서 처음 시행되었고 박납의 폐단으로 고통받는다. 힌트 많이 줬네요. 마지막 문제는 그래도 대동법. 그러니까 대동법이란 건 광해군 때 처음 시행됐는데 이 김육이라는 인물은 효종 시기에 이걸 더 넓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호남 지방에 이 대동법이 확대됐어요. 1번 양반에게도 군포를 부과하였다. 이거는 호포제. 흥선대원과 관련된 키워드죠. 2번 토지 소유자에게 결작을 거두었다. 이거는 균역법. 3번 풍용에 따라 전세를 구등급으로 차등 지급하였다. 이거는 연분구등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세종 시기에 공법이랑 관련된 키워드예요. 공법. 전분 6등법, 연분 9등법. 근데 이거는 뭐 세부적으로 하지 말고 그냥 세종 시기에 시행한 토지제도 관련된 거다. 아니 조세제도 관련된 거다. 이런 식으로 외우면 될 것 같고 4번 관청의 물품을 조달하는 공인이 등장하는 배경이 되었다. 이게 정답인데 이게 왜 정답이 되냐면 이때는 그러니까 원래 국가에 그렇게 내는 그런 특산물 이런 거를 쌀, 배, 동전을 납부하게 바꿨는데 그러면 기존의 그런 공납품은 누가 담당하나요? 내가 담당해요. 그래서 공인이 등장한 거예요. 그 공납품을 대신 팔아주는 그리고 구해주는 상인. 그래서 이때부터 상업이 많이 발달하는 그런 이점도 남겼습니다. 5번 부족한 재정을 보충하기 위해 선무군관포를 징수하였다. 이거는 균역법. 그 조세제도의 부족한 거를 채우기 위해서 아까 말한 이 결작이랑 똑같은 그런 보충 방안이죠.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이 대동법이 그 조세 개혁에서는 제일 잘 나와가지고 가장 1순위로 공략해야 됩니다. 제일 출제율이 높아요. 자, 그럼 이것으로 46회 전반부 해설을 마쳤습니다. 제가
어려운 사료를 나름대로 풀어는 들었는데 여러분들한테 한 번에 이해가 될지 좀 잘 모르겠네요. 그래서 만약 보시고 좀 만족스럽지 않거나 이해 안 되시는 내용 있으면 댓글로 꼭 의견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 전반부 해설을 마치고 이후 후반부 해설에서 뵙겠습니다.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